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어제 새벽에 비트코인이 조금 많이 하락을 했죠. 알트는 더 많이 하락했고요. 금요일 날 새벽에도 좀 하락을 했었고, 그게 이제 이란이랑 뭐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곧 날 것 같다. 뭐 어제 새벽에도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보도들이 막 나왔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막 폭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는 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금 공포에 많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이라는 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정학적 이슈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비트코인에는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막 그렇게 공포감이 오니까 이걸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만약에 어제 전쟁이 터졌어요.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막 상승을 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까요? 저는 아마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막 주식이 떨어지고 막 그래도 조금 안전자산이라고, 주식의 해칭 수단이라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조금 넘어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같이 막 매수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이 이제 전쟁은 악재다, 그런 사람들이 막 던지는구나 하고 막 같이 던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교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요, 차이는 그겁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났을 때는요,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을 하던 상황이었어요. 계속 하락을 하던 상황에 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딱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저점을 어떻게 보면 찍고요. 그다음 바로 또 반등을 했어요. 맞잖아요. 뭐 조정도 받고 했겠지만 어찌됐든 전쟁이 딱 시작하고 폭락하고 나서 바로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오히려 이게 호재로 작용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쟁 이슈가요, 비트코인의 이게 큰 악재인지 호재인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최근에 홍콩 ETF 관련해서 이제 홍콩 ETF 승인 나도 중국 자금이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이제 승인도 4월 15일 날 거의 확정적으로 난다라고 막 기사도 나오고 하던데, 그게 저는 추측성 기사일 뿐이다,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되게 늘어나면서요, 제가 좀 이제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텍스트로 하는 것보다는 영상 업데이트해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조회수가 한 100개, 100명, 200명 정도밖에 안 봤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막 떡상을 해가지고 어제 그 영상을 5,000분 넘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발언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보시면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건 뭐였냐면요, CPI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러면 미국이 이제 통화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좀 늦출 확률이 많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표를 보면서, 경제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한 1.5K 정도 훅 빠졌어요. 9시 반에. 9시 반에 쭉 빠졌는데요. 갑자기 이게 반등을 하더니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승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면 주식도 다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엔비디아는 그 당시에 좀 상승하긴 했지만 다른 주식들은 다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미증시가 이제 3대 지수가 전부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1% 넘게. 그랬는데 금이랑 비트코인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누군가가 억지로 이거를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국장 시간이 됐죠. 국장 시간이 됐는데 막 이런 기사들이 막 올라와요. 홍콩 ETF가 15일 날 확정적으로 뭐 승인이 나는 것처럼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고요. 중국 거대 자금들이요, 막 밀려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합법적으로 중국은 코인을 규제하는데 뭔가 홍콩 ETF가 승인 나면 중국 자국민들이 합법적으로 막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보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억지로 이게 끌어올린 걸 보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11일 날 밤에 PPI 발표도 있었고요. PPI 발표도 CPI 발표만큼이나 이제 좀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PPI 발표가 났는데 이제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좀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겠죠. 그래서 바로 반등을 또 했습니다. 반등을 쭉 했는데요. 반등하고 진짜 뭐 한 10분, 20분 뒤에 바로 또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표가 좀 좋게 나왔는데도.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제 연준 위원들이 연설에서도 이제 지표가 마음에 안 든다, 금리 인하를 조금 늦춰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홍콩 ETF에 대해서 막 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엄청 막 어떻게 깊이 있는 조사를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홍콩 야후 현지 기사들 계속 보고요. 텐센트에서 승인한다는 보도가 났는데 그 보도가 어떤 보도였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일단은 홍콩 ETF가 승인이 나도 중국 자금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제가 풀렸다는 내용의 기사들은 제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중국은 현물 투자만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에 따른 파생 상품들도 투자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중국 사람들은 선물 ETF가 홍콩에 승인 나 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거 투자 못 하거든요. 근데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ETF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못 해요. 그 규제가 풀렸다는 내용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외신들이나 막 기사들이나 홍콩 ETF가 승인되고 중국 자금이 막 대거 유입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CPI 발표는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가격을 막 억지로 끌어올렸다. 이거는 뭔가 제가 이제 세력이 개미를 한번 털어먹기 위해서 지금 뭔가 이슈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락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그러고 또 횡보를 하다가 또 어제 이제 이란이 미사일 날리면서 또 폭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다시 반등해서 64K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요. 보시면 큰 상승이 있기 전에는요, 그 아래에 있는 선물 롱 포지션들, 고레버리지 롱 포지션들을 정리를 하고 갑니다. 보시면 여기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이 쌓여 있던 것들을 이제 개미 붙이기 위해서 롱 포지션 많이 잡게 해서 홍콩 ETF 승인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 매물대들을 일단은 요 상방에 있는 숏 매물대들을 상승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방으로 꽂으면서 요렇게 매물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매물대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만큼 있는 롱 포지션 매물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64K 정도에서 64.5K 뭐 이쯤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다시 반등을 할지 좀 더 하락을 할지 뭐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니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불안해 하기는 하죠. 왜냐면 주말에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미사일 쐈잖아요. 그래서 막 전쟁이 날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국내장이나 미국장이나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반응을 못했어요. 주말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이제 국장이랑 미장이랑 이제 시작하게 되면요, 그 주말에 일어났던 전쟁 이슈가 또 악재로 작용을 해서 주식들이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 최근에는 주식시장이랑 비트코인이 많이 커플링이 돼서 가니까요, 이제 같이 또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홍콩에서 ETF 승인이 또 거절난다는 기사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요, 요 밑에 매물대까지도 또 정리를 하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뭐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바로 반등하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건 뭐냐면요, 현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 하락에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선물 투자를 하시거나 이제 진입을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내일 월요일 화요일 뭐 이때까지는 최대한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홍콩 ETF 승인 난다 막 이런 기사들 나왔다고 해서 무리하게 진입하시는 거는 제가 조금 아닌 것 같다. 당연히 뭐 상승을 하면 좀 아쉽긴 하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반감기 지나고 이번 불장에서 큰 상승을 생각을 하고 2억 3억 갈 거를 생각하고 우리는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받고 흔들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막 신경 쓰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유지를 하시라. 현물은 뭐 내려간다라고 해서 청산당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히 좀 털리지 마시라고. 하락을 조금 하더라도 분명 앞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호재들은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뭐 상승할지 하락할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반감기가 지나고 올해 말까지는 ETF도 승인됐고 자금이 이제 유입될 수 있는 앞으로 뭐 이제 홍콩 ETF가 뭐 승인이 나든 안 나든 어찌됐든 승인이 나게 되면 뭐 조금이라도 유입이 되는 거는 사실일 거니까요. 그러고 지금 이제 런던도 뭐 ETF를 승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도 지금 코인 세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아시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뭐 주식 시장을 이용해서 어떤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집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연다라고 하고요. 뭔가 이제 기관들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잖아요.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그래서 반감기도 있고 여러 호재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늦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길게 보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코인에 대한 엄청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뭐 제 말이 다 맞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그래도 오랫동안 코인을 이제 전업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새벽 시간에 요즘은 미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커플링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미장 시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표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침에 ETF로 자금 유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런 정보들을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밤에 자니까요. 저는 전업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새벽에 그거 다 보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그냥 그런 정보들을 좀 더 많이 습득할 수 있고 빨리빨리 이제 습득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유튜브를 하는 거죠. 제가 뭐 무조건 맞다, 잘났다, 다른 사람들 다 틀렸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저는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됐으니까요.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조회수도 뭐 100 몇십 명 요 정도밖에 원래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방송을 했는데요. 어제 영상이 그냥 갑자기 막 5,000명을 넘게 조회수가 5,000이 넘고 이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부담이 많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이제 유튜브나 뭐 기사들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호재들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저는 그래도 조금 불안할 때는 조금 불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막 댓글도 써주시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보람도 있고요. 당연히 악플도 있지만요. 그럼 뭐 악플이 있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랑 반대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긴 있는데요. 저를 너무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냥 저도 돈 날릴 때 많고요. 요번에 제가 홍콩 ETF 의심이 가긴 했지만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거 보고 PPI가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는 걸 보고요. 저도 선물로 롱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손해를 봤고요. 제가 무조건 맞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불안감은 좀 있으니까요. 금액은 조금 조절을 했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 헛소리가 좀 많았는데요. 너무 제가 하는 말에 너무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2주 된 사람입니다. 최소한 요번 불장이든 뭐 한 1, 2년 정도의 긴 사이클을 보시고 얘가 그래도 바른 말을 조금 하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나중에 차츰차츰 신뢰가 쌓이고 나면요. 그때 대해서는 뭐 조금 뭐 제 말을 조금 듣고 투자에 고려를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진짜 처음 보는 유튜버잖아요. 예, 유튜버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코인에 관련해서 지식들이 엄청 많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요. 분명 투자자분들 중에서도요.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똑똑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요. 그냥 참고만 하고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다들 부자 됩시다.